네, 그러면은 아트토크 제조원 마을과 예술의 관계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여기 이정훈 선생님이고 시각문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어제 이제 오늘 발표할 자료를 간략하게 제가 훑어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 이정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소개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이제 왜 제가 이정원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었는지만 간략하게 시작하고, 네, 이정원 선생님 얘기 좀 1시간 정도 듣도록 할게요. 정원 선생님 얘기 1시간 정도 듣고, 약간 짧게 휴식하고 저희 이렇게 다 모인 분들끼리 같이 제조원 마을과 예술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오픈 토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정훈 선생님은 그 제가 2019년도에 오세린 작가님이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오세린 작가님인데 오세린 작가님 인스타에 그 예지동 그 일치로 예지동에 관한 무슨 작은 발표회인가 그 전시에 대한 포스팅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강렬하게 되게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만 봐도 그래서 이 전시를 꼭 보러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전시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3일인가 그랬죠. 이틀.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한 날이 그 전시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못 가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정훈 선생님이 그 전시를 기획하신지는 모르고 그냥 그 되게 좋았던 가고 싶었던 전시라는 기억만 있었는데 작년에 우연히 이제 오세린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정원 선생님을 뭐 만나고 왔다 하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되게 가고 싶었던 그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라고 했고, 그거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이정원 선생님도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서로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세린 작가님이 오작교가 되어주셔서 작년에 셋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 뵀을 때 이정원 선생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고 이제 왜 이런 전시 기획 일을 종로나 을지로나 이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듣자마자 내년에 예술밥에서 하는 아트토크에 이정원 선생님을 꼭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예술밥의 구성원인 뭐 박지연 작가님, 뭐 최라윤 작가님, 이마령 작가님, 뭐 저나 이렇게 저희 작업하는 범주 안에서 되게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꼭 이제 초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정원 선생님이 이제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거라서요. 어떤 이제 작가든 뭐 기획자든 뭐 전시를 하던 뭐 책을 내던 그 결과물이 좋은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그 사람이 왜 이 작업을 시작했는지가 제일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 이정원 선생님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실제 을지로에서 이제 기술인으로 계셨고 어머니가 봉제 일을 하셨던 기술인이라서 그 노동자성이나 그 기술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그 관점이 명확하셔서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이렇게 제대로 이정원 선생님 얘기는 처음 듣는 거라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약간 네, 그래서 네, 김진 작가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떤 과정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상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사실 좀 제가 감히 뭐 이런 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좀 부담이 되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네,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가져온 주제는 아카이브와 리서치로 나만의 어떤 기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카이브와 리서치가 제가 이제 어떤 기획 활동이나 뭔가의 작업을 할 때, 메이킹을 할 때 아카이브와 리서치를 두 개를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사실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연구를 계속 하고 싶지만 사실 연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문턱이 있는 거죠. 약간 학술적인 용어로 가득 찬 연구나 아니면 어떤 그 일련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성을 좀 느꼈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획 활동을 저의 연구를 기획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나름 이제 현장을 연결하는 어떤 활동들을 제가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개의 자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무영 연구소는 사실 연구소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름을 연구소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하는 일들은 정말 리서치 기반으로 뭔가를 조금 학술적인 접근 하에서 만드는 일들을 유무영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연구소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무영은 유형과 무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컨텐츠와 그리고 이제 어떤 메이커 문화에서 소속되는 어떤 물질 문화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무형이라고 지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이너 공예 아니면 시각 하시는 작가분들과 이제 활동을 할 때는 컨트리뷰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터스는 이제 공예가인 김은학 작가와 이제 저 기획자, 연구자인 이정은이 같이 하는 팀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더 매개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을 조직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직하는 일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유무영 연구소는 정말 리서치 기반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너무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는데 시간이 딱 1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저의 어떤 기획은 항상 시작은 이건 것 같아요. 나의 문제의식이 뭔가, 나의 의도가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제일 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관람객이든 아니면 그 연구를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뭔가 전달을 하는 사람이든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나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되게 좀 어려워하면서 쓰기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출발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느냐, 이거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으로 만들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이고 늘 예산이 한정돼 있고 늘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끔 선회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기획의 실천은 리서치와 아카이브를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기획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걸 기획해야지 하겠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관심사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아카이브를 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총량이 어떤 물리적인 양이 설정이 되면 그게 이제 기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는 뭐 제조업, 메이커 문화, 아니면 공예 디자인,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제 기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문화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까지 이제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나온 데이터들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서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기획화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프로세스로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본다거나 어떤 관찰을 했다거나 어떤 상상을 한다거나 어떤 현장에 있었다거나 이것들을 기록하는 작업들이 아카이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하면서 도출된 어떤 목록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맥락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시 기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이 전시도 될 수 있고, 사실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제작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포럼이나 그러니까 어떤 방향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기획으로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죄송한데, 네. 화면 공유가 혹시 되고 계신가요? 화면 공유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네, 안 되고 있나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서, 혹시 보시는 분이, 네. 네네. 안 되고 있었나 봐요. 네네.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되고 있나요, 이제는?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컨트롤이 되고 있는 화면이 안 보이고 있어서 잠시만요. 네. 공유 네, 공유가 중지가 되는데요. 네네. 네. 다시 해볼게요. 되시나요? 선생님, 제가 네. 하면, 혹시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으로 줌 입장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죄송해요. 네. 화면이 혹시 보이시는지 확인을. 녹화도 같이 되어야 하는 거, 여기 되는 공유를 내가 여기서 제 거를 꺼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제 거 끄면 그냥 여기 설명하면서 소리를 줄여주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이어서 하면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결과물 이제 만들었어, 전시를 만들었어 이러고 끝이 아니라 다시 연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시에 오셨던 분들의 반응, 아니면 전시를 토대로 또 새로운 어떤 대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전시를 보러 오신 다른 작가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른 또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 전시를 찾아오신 연구 대상이셨던 그 종로의 그 기사님들과 다시 또 다른 연구를 지속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꼼꼼하게 팔로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꼼꼼하게 내가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저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구축은 이거는 사실 되게 학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면 맨 처음에는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백상수 커버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이제 기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모한 거 이런 것도 다 아카이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아카이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와 배열을 통해서 목록화를 하고 거기서 무엇을 보존할 것이냐, 맥락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을 수 있는 자료,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이포에 있는 이포를 만약에 연구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맥락화해서 그것을 보존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포의 의미가 있어 라고 보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예전에는 사실 박물관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아카이브 작업의 그 순 기능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잘 보존하는 것에서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관에서 그냥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기록들을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시민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활용하는 지점들을 기관이든
저든 연구자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면 다시 아카이브 실천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연구 출판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기획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비밀의 폴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가장 제 그 노트북에서 항상 있고 가장 오래돼 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로 3가라는 폴더입니다. 저의 이제 어떤 연구의 시작점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연구의 폴더고요. 사실 왜 비밀의 폴더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한동안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지금 마음이 무겁지만 이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디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들을 버려지는 자료들 아니면 그냥 널려있는 자료들을 제가 채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이런 옛날 그 공장 종로 3가의 건물들을 들어가서 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 덕트가 깔려 있어요. 함석판이 깔려 있어서 사실 종로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종로 공장 안에. 종로의 귀금속 공장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함석판 안에는 이렇게 그 한옥, 그러니까 이제 근대부터 있었던 그 도시명 한옥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방,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어떤 그런 한옥들의 방방이 다 다른 사람의 작업실이에요. 근데 이런 방마다 작업실이 있는 스타일은 사실 지금 종로가 재개발돼서 새로운 건물이 생겨도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서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고 디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신문 자료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재밌진 않지만 어떤 슬프면서도 약간 우픈 건데 종로 3가가 원래 도시명 한옥이 많았고 방방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흥가로서 활용을 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 종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은 시인이 종삼으로 가자. 뭐 이런 시를 썼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죠. 그래서 종삼으로 가자 그러면 유흥가에 가서 여자들과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삼이 사실은 은어였고요. 종로 3가를 그런 곳이 있는 은어로 표현을 했었고, 근데 이게 6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정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윤락가들을 다 밀어버리는 어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슬럼화가 돼요. 종로 3가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단성사 뒤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성사 뒤편에 그 도남로를 끼고 있는 일대에 이런 사창가가 많았는데 이거를 밀어버리면서 거기가 슬럼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지동이 먼저 이제 귀금속 상가로는 더 우월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사실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종로 3가가 이런 슬럼화가 돼서 비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장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팔로우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종로 3가에 없었는데 왜 종로 3가에 갑자기 이렇게 밀집화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제가 자료를 채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디깅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밑에 보시는 그런 스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이동을 하시면서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버리는 것들을 주로 제가 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이 고고학자였는데 아버지가 땅꾼은 안 된다고 그러셔서 고고학자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60년대 자료예요. 그리고 이런, 되게 옛날에 어떤 그런 도안, 그러니까 놀이개. 그때까지는 놀이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문화나 아니면 그때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서 이 자료들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이제 수집을 하면서 다녔고,
이게 원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원본 기술을 종로에서 이제 원본 기술이 가장 코어 핵심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귀금속을 만들 때 우리가 산업 주얼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 주얼리가 있고 산업 주얼리가 있는데 대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주얼리는 산업 주얼리예요. 산업 주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대량 생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량 생산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대량 생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소품종으로 이제 하는 거고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제품들이잖아요. 귀금속이나 패션은. 그러니까 대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런 대량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전에 핸드메이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산 방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걸 산업주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업주얼리의 이제 코어 기술이 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주얼리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랑 거의 똑같은데 알만 박히지 않은 상태가 원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본을 이렇게 은으로만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을 녹이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은을 녹여서 은을 가공을 해서 반지로 만들어서 이걸 다 땜으로 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원본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로에서 연구를 할 때 귀금속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본 기술이. 그리고 예전에 이 기술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불렸어요. 종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원본 기술자셨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고 제가 이제 전공을 학부에서는 금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토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구나, 보존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원본 기술자들이 3D 그 프린터에 밀려서 은퇴를 막 하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2006년부터 한 16년까지 계속 은퇴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은퇴를 해서 다른 직종,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뒤로 후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 고기술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후퇴된 기술직을 하신다던가 아예 이탈하셔서 아주 뭐 다른 직업을 가신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료들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일 이때 호황이었을 때의 기술들을 이제 뭐 자료들을 귀금속 잡지도 모으고 막 급하게 막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원본 도안 같은 것도 이제 막 주셨어요. 이제 버리시니까. 이제 난 은퇴해서 안 할 거니까 막 주세요. 근데 이걸 보면 미술 교육을 하나도 받으신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미술 교육을 거의 못 받으신 분들이고 이 기술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일찍은 13살, 늦게는 16,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초중 고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아닌데 이 2D의 그림을 3D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D 그림을 보고 이 두께라든지 이 옆면의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하죠. 예전에는 3D 도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도면을 보고 그냥 자기가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넘어온 책자가 있으면 그리기도 하고, 뭐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술이 습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립니다. 사실 이것도 2000년대 이후지, 막 2010년 이후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어떤 것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3D CAD로 이제 뽑아요.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입력을 해서 3D CAD로 뽑아서 프린터에 걸면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제 예전처럼 이런 기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뭐 일주일 정도 원본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3D 프린터를 걸면 반나절이면 나와요, 원본이. 그러니까 원본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플라스터로 뽑은 그것이.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2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만 재미있는 거죠. 왜 나만 재밌지? 나 이거 너무 연구가 재밌고, 이거의 가치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이 연구의 이 언어들이 사람들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 귀금속 제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제조업 중 하나로 기술과 기술자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저희 엄마가 제발 제목은 좀 이해하게 써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고, 역사와 공간 정체성. 공간의 정체성이 왜 있냐? 어머니가 얘기하셨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 공간의 정체성이 왜 있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금 더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나랑 같은 관심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달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원본 기술인데, 이게 계속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스케치를 한 거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 은 반지가 나오는 겁니다. 은 반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프린터로 뽑아요. 그리고 사출을 하면 은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정은 위에가 3단계인데 중간에 있는 단계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고 이 원본이 나온 거를 여기 있구나. 네. 메이저 포인터. 네. 이 원본이 나온 것을 다시 이제 몰드, 고급 언어로 몰드,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업체에서는 고무가다로 꼭 눌러서 자국을 내고 이제 거기에 초를 붓는다라고 하는데 왁스를 아주 빠른 그 힘으로 불어 넣으면 거기에 이제 초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왁스로 떠진 그 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트릭에 붙여서 다시 주물을 찍으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산업 주얼리의 과정이에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막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했다. 근데 아무도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있다. 내가 좀 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연구의 하나는 또, 이 원본 기술자들의 기술 체득의 단계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굉장히 기술의 최고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꼬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꼬마 생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세, 더 어리면은 11세, 12세부터 지방에서 상경을 해서 아예 공장에 꼬마로 들어갑니다. 공장에 꼬마로 들어간다는 거는 공장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지 않고 기술을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죠. 그 꼬마 생활을 버티고 이제 금일을 배워요. 금일은 하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금을 깎고 바로 이제 나가요. 그래서 금일은 복잡하지가 않고 왜 금이 무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을 먼저 배워서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직을 다녀요. 이직을 막 하면서 다른 데를 이때는 뭐 어떤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문화된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막 하면서 몸값을 막 올립니다. 여기서 하나를 배웠어. 그럼 몸값을 올리고 이직을 막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기술이 습득과 월급이 상승하는 것들을 같이 누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본 기술자라고 불리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술자라고 안 하고 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출근하실 때 항상 넥타이를 매고 넥타이 핀을 하고 이 커프스 핀을 하고 양복을 딱 입고 나가셔서 딱 마이라고 하는데 자켓을 딱 걸고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술의 최고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정갈하게 작업을 하시고 이건 제가 예지동에서도 관찰을 하는데 시계 수리도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옷차림이 엄청 딱 갖춰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높은 기술을 가지셨구나. 이분이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복장이 많이 등산복이 워낙에 이제 편리하고 하니까 등산복으로 많이 돼서 이제 제가 좀 혼란을 느끼긴 하는데 네 그래도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속 저 혼자 재밌는 거죠. 그래서 단품을 생산하던 금일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일을 주로 해서 이제 단품 하나씩 만드는 일이 갑자기 이제 아까 전처럼 그런 원본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데 왜 그럴까 했을 때
당연히 기계 도입이었죠. 주물 기계가 도입됐기 때문에 주물 기계로 할 수 있는 어떤 주물이 이제 여러 개를 꽂는 아까 전에 그 가다를 넣고 이제 가다에서 나온 초를 가지고 트리에 붙여서 그 금속을 녹인 금속을 부으면 그대로 이제 똑같은 무게가 여러 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기기 도입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됐지만 사실 보급은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토대로 이제 막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종로 2가 광교 여기에 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이제 유기전. 네, 유기전 들어보셨죠? 사회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유기전에서 이제 팔 때 주로 포목점에서 은을 같이 팔았어요. 은비녀. 왜냐면 옷을 파니까 은비녀, 은반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종로 1가 2가 광교 이런 데가 이제 제일 단품 생산할 때는 제일 잘 됐죠. 그리고 나선 예지동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주로 이제 한국전쟁 이후 그런 이제 뭐 쓰레기에서 뭘 주웠다던가 시계를 주웠다던가 아니면 미군품을 납했다던가 해서 예지동이 이제 막 됐다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묘동이랑 동익동까지 이제 공장이 아까 전에 그런 절차에 슬럼화된 종로 3가로 이동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명동, 소공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동은 항상 그 일본인이 있어서 백화점이 있었고 그 근대부터 그리고 이 주변에는 항상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문 제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좀 주문 제작을 하는 그런 듭디크형의 가게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이때 뭐 이제 관련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해외에 나가는 물건을 한두 개 받아서 뭐 알을 주로 이제 가져오시는 거죠. 동남아에서 사신 알을 뭐 리세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동 소공동에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일부 이제 강남 보면 이제 고속터미널 이런데 귀금속 센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객이 갈 만한 대상지를 이제 80년대부터 88 올림픽 이후부터 그런 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귀금속 산업을 연구하면서 좌표를 그리는데 사실 익산에도 귀금속 그 단지가 엄청 크게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낙후됐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가는 것 같아요. 산업 장식구 쪽과 수공예 전칭구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네, 빠르게 진행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럴까요? 네. 네.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공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방마다 있는 이 구조가 재개발이 돼서 건물이 리뉴얼 되고, 뭐, 리노베이션이 돼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에 들어가서, 방방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진짜 방 하나에 화장실과 뭐, 이렇게 세면대가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뭐, 영동빌딩 같은 경우도 공방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쪼개져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한옥 구조를 이렇게 답습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공간에서도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새롭게 변하고 공간이 넓게 돼도 사실은 이 어떤 그런 종로 3가의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땅인데도 출입구들을 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간, 굉장히 미로처럼 길이 있어서 빠르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본을 만들어서 빨리 주물집에 보내. 주물집에서 빠르게 세팅집에 보내. 그럼 조각집에서 빠르게 또 광 내는 데를 보내. 광 내는 데서 빠르게 매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를 줄이는 게 사실 그것만 이동만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동만 담당하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간들이 좀 종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저만 재밌을 수 없으니 다 보여주자 해서 전시라는 형태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전시를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전달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30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걸 빠르게 보여줄 수 없으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9분짜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라진 기억으로 남는 것은 좀 초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기리는 방식을 젊은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온 전시가 2019년 12월에 있었던 원본기사, 종로의 원본기사고요. 그리고 이거 포스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종묘, 여기가 피카디리 단성사, 이 뒤까지 다 공장이었어요. 옆에까지.
근데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 익선동이 워낙에 활성화되면서 여기에도 엄청 많은 카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밀집된 형태, 그리고 상가들은 이 길을 따라, 대로변을 따라서 있고요. 이 안에도 1층은 다 상가지만 2층부터는 다 공방이에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주얼리 집적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집적지 지도를 가져와 봤고, 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과 같이 사전 워크숍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 좀 좋은 작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현장 답사도 같이 가고요. 그 원본 공장도 같이 가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작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로의 원본 기술이든 주얼리든 뭐 어떤 거에서든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하셨고,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이건 다 이제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모았던 저의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존을 일부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책을 넘기면서 보실 수 있게 그냥 오픈형으로 진열을 했고, 이런 기술 도구들, 그리고 이제 원본 기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게 틀이에요. 여기에 이걸 이대로 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을 부으면 은, 금을 나오면 금.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전시 전경은 이렇고요. 네. 이제 굿즈도 만들었어요. 네.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너무.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종로에 가면 항상 일수 그런 스티커가 많아서 그것을 이제 좀 활용한 어떤 스티커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시가 끝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연구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용어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 전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원본기술 용어 집이라는 책을 제가 아주 막 정식 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에 어떤 분이 이제 보러 오셨어요. 가방을 엄청 무거운 걸 메고 딱 봐도 그냥 공기를 알겠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 오는 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아, 저는 시계 연구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 예지동 연구를 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전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시계. 네, 예지동의 시계. 예지동 시계골목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네,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시계 골목으로 제일 유명했던 곳이 예지동이고, 냉면집도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이, 사실은 종로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기술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처럼 땅값이 싼 데를 찾아서 종로 3가로 흘려오신 거고, 이제 전미영 선생님인데, 전미영 선생님이 딱 자기 석사 논문 교정본을 딱 주시면서 저는 연구하니까 같이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주시고 가셨는데 딱 열어보니까 정말 거기에 교정을 한 그대로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지동 시계골목은 사실 예지동 시계골목은 지금의 시계골목인데 예전에는 귀금속 상가, 예지 상가가 있었고요. 시계 산업을 이끌어온 곳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세운 사구역이 아예 재개발이 돼서 청계천대를 끼고 이제 아예 밀어버리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시계골목 이제 바로 옆에 이게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옆에 이제 마약김밥집이 이제 많은 곳과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고요. 시계골목. 그리고 이게 이제 시계골목의 노점입니다. 노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시계골목의 정취예요. 그래서 간단한 수리와 시계 판매, 아주 저렴한 시계 판매나 재판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건물 예지 상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귀금속 상가예요. 73년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구조가 이상해요. 왜냐면 욕심이 있어서 불법적으로만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여기를 이제 전미영 선생님이랑 다니면서 자료를 막 버리고 가신 자료를 또 주셨습니다. 이제 디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예지 상가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줬고,
예지 상가 번영회 현판도 막 줍고요. 그리고 이제 예지 상가에 있는 예지 슈퍼가 있어요. 제일 가맥집처럼 하시는데 여기서 먹는 계란 후라이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에 이제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지동 이름은 작은 발표인데 하나도 작지 않았어요. 이틀간 했지만 일단 규모가 참여 인원이 보시면 참여 작가가 많고요. 참여자가 이 밑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시를 딱 이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지상가에서 토 1을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오픈을 해서 왜냐면 예지상가는 귀금속이나 그 시계를 판매하기 때문에 다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열어주셨고 이 전시만큼 제가 환대를 받아본 전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면 맨날 이렇게 쓰레기 줍고 다니는 2명의 여자들이 있으니 지나가시는 상인분들이 항상 이렇게 5만 원, 7만 원 주면서 전시에 보탰어라, 밥이나 먹어라,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시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주셨고,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와주셨고,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름은 작지만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발표도 막 다들 막 엄청난 분들이 막 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지상가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이제 철거를 앞두고 이제 이주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방마다 이 팀들이 들어가서 자기 방을 꾸며서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사식 앞에서 봤던 책에 보니까 고사식을 다 담아놓은 사진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 공간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고사식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이분들이 어디를 떠나가도 무탈하고 안전하고 또 다시 번영을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자신의 일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고사로 지내서 전명 선생님이 노래방 사장님한테 가서 3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서 이제 또 충문을 받아와서 또 읽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모든 게 다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재현해서 저는 돼지머리를 진짜 처음 봤거든요. 반만 삶아오는지 몰랐는데 반만 삶아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예, 다 삶으면 문드러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러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전시의 마감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의 전시를 만드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었고 저 빼고는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다 이제 보통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기록 사진을 찍으신다던가, 김양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연구자, 전시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다 자신만의 섹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마감이 깨끗한 것보다 이 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시트지를 처음 붙여보지만, 다들 정성스럽게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작지만 되게 아름다운 전시였다. 이틀이었지만 정말 길었다. 이런 느낌이고 이 바닥을 저희가 청소를 다 한 거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원본기술자 방도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춤은 보이시죠? 춤은 엄청납니다. 이거를 한자도 안 틀리시고 쓰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노래방 사장님. 네, 그리고 이 사진은, 기록 사진은 다 이 사장님들의 얼굴과 그 없어질 공간들을 다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전시를 하고 이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지상가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예지상가 주변은 다 고층이에요. 예지상가만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옥상에서 보면 해가 이렇게 지는 모습을 마천루로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참여해 주셨던 거리랑 이제 노점 사장님 다 오셔서 같이 이제 뒤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전시를 할 때 이거를 늘 기억하는데 이 글이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시의 코어를 이 글에서 오셨던 분이 언급을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 골목에서 함께 했지만 새로운 건물로 변한다니까 안타깝다, 서운하다. 그리고 동료 선후배님들과 헤어져야 해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헤어짐을 서로 위로합시다. 이게 저희 전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고사를 지나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와서 보시고 이걸 남겨주셔서 굉장히 이제 좀 뭉클했던 순간이었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단계가 그리고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명 선생님과 저는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다니고 있고
이 노점 상인분들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게에 있으신 분은 다른 가게로 들어가시는데 이 노점 상인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서 고령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은퇴 아니의 길로 가세요. 그래서 이 노점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노점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노점 기록들을 이렇게 하고 그 공간 자체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활용,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이런 것들 각도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거리가 좁으니까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장인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쓰는 방법,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SH가 지금 시공사인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건물이에요. 이게 거의 90년대부터 닫혀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우리가 시계 골목으로 알고 있던 곳들의 2층, 3층은 다 주얼리 공장이었던 거예요. 귀금속 공장. 그래서 저는 약간 무야호를 외치며 또 열심히 죽고 네, 기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시계 골목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글도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이제 또, 을지예술센터라고 을지로에 있는 예술센터가 있는데, 을지로에서 만들어진 그 기술자분들이 협조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가지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조주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고 조주리 선생님이 너가 이제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협력기획으로 참여를 해서 루트 메탈리카라는 전시를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의 시간, 역설의 장소라는 건데요. 여기는 진짜 대공이죠. 제가 다루는 건 세공이라서 이제 작은 금속을 이제 다루는 일이라면 여기는 이제 대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고요. 사실 이 전시, 여기도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가 뜨면 떠올랐다가 해가 지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운상가 옆쪽으로 있는 곳들이고요. 낙후되고 길이 좀 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된다고 선언을 하면은 여기에 시설 투자가 안 돼요.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더 노후화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개발이라고 먼저 지정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재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장들인 거죠. 여기에 전시는 이제 그 을지로 청계천 일대에서 작품을 만드신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전시를 했었고 갈 길이 머니까 정경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길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전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거성 금속, 성문 금속 다 되게 강하고 남성적이고 성공을 바라고 약간 번영을 바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공간의 어떤 큰 특징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그냥 그때그때 찍어서 편집을 하고 이 을지로 일대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작은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전시에서 가장 주인공은 이 을지예술센터가 이 일대에 갑자기 2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진짜로 그 금속 가게고요.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려면 좀 헤매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찾아서 오는 그게 전시의 제일 큰 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오면서 이거를 이제 그 메탈 스타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을 따라서 오는 이 길을 따라서 오면서 이 금속 가게들을 좀 한두 번 봐주는 것, 보면서 오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죠. 예지동 전시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술을 3시까지 드시고 갑자기 서류를 딱 보내셨는데 이 일이었어요. 동해시에 도시재생하는 공간이 있다.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싶다. 그러니 와서 전시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갑자기 지방의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동이고요. 그 지역 이름은 사마동이고 이 동해시에
아시아 최대의 시멘트 공장이 쌍용에 있습니다. 쌍용 시멘트가 아시아 최대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동해시에 있고요. 동해시 사마동에 있고 그 사마동에 있는 채석장, 그러니까 석회암을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채굴을 하잖아요. 그 시멘트 채석을 하는 곳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개관 특별위원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가봤죠. 갔더니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환경 조성을 다 해서 아주 아름답게 변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바뀌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이 채석장으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이 호수가 시멘트를 너무 많이 파서 시멘트가 아래에 좋은 풍미가 있다 보니까 계속 물을 펌프로 빼내면서 계속 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여기서는 돌을 캔다라고 안 하고 돌을 파먹는다라고 해요.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계단식 이 뒤에는 그대로 광산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2광산이 지금도 운영 중이라서 광산과 폐광된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 굉장히 넓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동해시장님이 우리나라 최초를 좋아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루지는 많지만 오프로드 루지는 여기가 최초. 그러니까 스카이 글라이더는 많지만 4인용 글라이더는 여기가 최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어르신들이 국장님 이상이 결정권자시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거대 조형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걸 원하셨지만 저는 기념비적인 것보다는 여기에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충되어 있고 지금도 오늘도 연락이 와서 거대한 조형물이 없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오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크러셔라고 돌을 부수는 엄청 큰 크러셔가 있습니다. 이 공간만 해요. 이 공간만한 이 달려 있어서 돌을 쏟아 부으면 돌을 빻습니다. 그래서 돌을 1차로 파쇄하고 2차로 파쇄해서 공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 이제 그것을 킬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소송 가마에서 부어서 이제 그걸 분쇄해서 이제 나가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공된 모습은 이렇고요. 사실은 완공된 사진을 어제 찍었는데 제가 썸네일을 못 받아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가의 이제 기획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옆 공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앞에만 이제 변화를 줘서 여기만 이제 공간을 조성하고 여기가 이제 갤러리 공간입니다. 기획 의도는 사마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념비적인 것보다 그냥 사마동에서 주로 이제 거기서 기술자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 세 개의 빛은 사마가 세 개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을 거기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철광산이 나서 우리가 되게 부유했어. 두 번째 빛을 이제 석회암이 또 나네. 석회암이 떠서 우리가 엄청 부자로 잘 살았어. 세 번째 빛은 아직 오지 않았어. 뭘까 했을 때 이 세 번째 빛이 이 공간, 여기가 되게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학을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노령화가 거세지고 그럼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면 그 지역이 낙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빛이 어떤 이런 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또 이제 디깅을 하죠. 그래서 막 이런 이게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공부함, 이런 거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작을 다 하신 거여가지고, 이분들이, 이 세석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쌍용에서 용접과 그런 기술들을 다 배워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물건들은 자기가 만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근 콘크리트에 이게 망치처럼 보이지만, 망치로도 쓰지만 리벳을 달아서, 이게 거대한 기계니까 리벳을 돌릴 때 이런 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망치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리벳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항상 그 먼지나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쓰시고 이거는 크러셔 운전기 COP라고 부르는 운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보충 설명할 네. 자꾸 넘어가네. 끝으로 갈수록. 네. 이런 것도 이제 신문 자료나 영상, 그러니까 기록 영상 같은 거를 제가 이거를 꺼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진이 많아서 이미지가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뭔가 삽자루가 길잖아요. 여기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로 이동을 하거든요, 돌이. 사람이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에 돌이 싣고 막 나가요. 그럼 거기에 손을 넣으면 진짜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서 길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밀대를 다 길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어떤 이 세석장의 공간과 세석 작업의 특징과 그리고 이 기술의 그런 정체성을 다 담고 있는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버리는 삽을 또 갖다 놨네기 때문에 지금도 전화 와서 컨베이어 벨트를 하나 잘라서 놓을까 뭔가 아니면 뭔가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놓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똑같이 이제 영상 작업도 했어요. 영상이 3편인데 산업,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데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까지 근무하셨던 3분의 인터뷰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건축한 건축 설계사의 이야기 5분의 얘기를 담은 거고 자연은 이 변화하는 자연을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쌍용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을 하고 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다 채굴을 한 데에 나무를 다 심고 다시 다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담았고 뭐 산업은 이 시멘트 산업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3편을 담았고요. 이거 자체가 이 건물에 살려둔 건데 이게 원래 조세기, 파쇄기입니다. 돌 파쇄를 하던 공간을 남겨둔 기단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공간은 지금 사진 촬영은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시멘트 제조 단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도구들, 기술 도구들, 그리고 로컬 산업, 시멘트,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인류세, 그러니까 자연이나 뭐 인류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들과 여기에 이제 네, 이런 책들을 놔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했고 네, 그리고 리서치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리서치들은 시간상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일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원래는 보통 기본 한 3시간은 하신대요. 1시간이라서 너무 이제 줄이고 많이 줄여서 그래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10분 정도 쉬고 쉴까요? 다시 하는데 네. 그 영상 하나 그러니까 10분 쉬고 돌아와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해도 될까요? 만드신 그 9분짜리 다큐? 네. 9분짜리 종로도 괜찮고 시멘트도 괜찮고 보고 싶으신 걸로 9분짜리 그 을지로 거 9분 다큐를 보고 종로는 4분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4분짜리로 네. 보고 그다음에 물레동 네네, 영상, 같이 네. 보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여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끝난다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더 이상의 우리 스케줄은 중으로 없는 거죠? 저희 그 정승혜 작가님 저희 여기서 얘기는 끝나고 이제 저희끼리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끼리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서 오늘 그 토크는 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 들리시는데? 스피커 켜주셔도 되는데. 이분이신가요? 네네. 혼자만 계신 거고 옆에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4분이 들어왔었는데 네, 근데 나가셨어요. 쌤. 끝났나요? 그치? 네. 줌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저희 같이 둘러앉아 얘기하는 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승혜 작가 곧 봐요. 네, 네. 화질이 이상해. 잘 가겠습니다.